24년 4월 21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한없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암에 걸리는 사람. 지금 우리가 암에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암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세계 의료계 전체가 실제로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 다르고, 일본 의사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다르고, 한국 의사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사람은, 일단 암에 안 걸려야 되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누가 걸리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의민들만 걸린다. 의민들. 소음인이나 태음인. 의민들만 걸리는데, 태음인보다는 대부분이 다 소음인들이 암에 걸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암에 걸리느냐? 의민들만 걸리느냐? 걸리는 이유는 의민들만 암물질이 생기더라. 암물질. 자성물질이 생기더라. 의민들만 생겨요. 양인들은 안 생겨요. 제가 연인원 1년 동안 연인원 6,000명의 암 환자들을 만나봤어요. 적지 않죠? 그런데 암 환자를 고치는 것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암은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의민들만 걸리더라. 그 다음에 암에 걸리는 사람은 또 하나, 이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맞느냐면, 저는 암 예비 환자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길거리에 다니는 성인, 길거리에 다니는 성인 40%가 자성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걷기 하는 사람 있죠? 걷기 하는 사람보다 더 적은데, 종합병원에 앉아있는,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의 80%는 이 자성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의 80%는 이 자성물질이 있으면요, 사소한 질환도 낫지를 않아요. 감기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둔치에서 걷기 하는 사람들 있죠? 걷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어딘가 이상하니까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면요, 걷기 안 해요. 뭐도 집에 있지, 뭐들어 걷기. 귀찮게.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 이러다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이상은 병원에 가서, 이상이 생겼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병원에 가서도 원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물질을 어느 곳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걷기 하는 사람들 90%, 한의원에 가는 사람은 100%.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래요. 한의원에 왜 가요? 일반 병원에, 동네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한의원에 가는 거죠. 그죠? 병원에 다니다가 안 되니까 한의원에 가지. 제일 처음부터 한의원에 가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다리가 뼈다 이럴 때도 정형외과를 다 먼저 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암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 공통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 딱 보면 인상 쓰고 있다.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다. 즉 웃지 않는다. 절대 안 웃는다.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안 웃어요. 아무리 심형래가 나와서 웃기려고 해도 안 웃어요. 두 번째, 본인이 느끼는 거. 무진장 피곤하다. 그런데 피곤을 느끼는 것은 참 알기가 힘든 게요. 어제까지 괜찮았다. 오늘 술 먹으니까 오늘 피곤하다. 그럼 술 먹은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 뚝 떨어지면 이게 피곤함을 느끼는데 이런 일이 아니고 뭔지 모르게 찌뿌동하게 계속 이렇게 피곤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피곤해졌는지 안 피곤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저는요 하도 많이 관찰을 해서 길거리에 이거 엘로드 돌려서 통계 수치는 제가 이거 찾아낸 건데, 저만의 통계 수치를 찾아낸 건데 이제는 얼굴만 딱 봐도 알아요. 여기 놀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원에 놀러 다니고 뭐 무슨 섬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거의 아물질이 없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 신기하더라고요. 여행객 이런 사람들은 아물질이 없어요. 살만 하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지네가 살만 하니까. 놀러 다니는 거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는 난치병, 불치병 걸려있는 사람들. 100%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으로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예요. 아토피 건선. 나중에 중풍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다시 중풍으로 죽습니다. 네? 잘 보세요. 중풍이 한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 중풍이 와서 죽게 돼 있어요. 공식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해도 나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논문을 발표해서 노벨 의학상을 타지 왜 떠들고 다니냐고, 나보고 암이 아니냐고. 친구, 이런 미친놈도 있어요. 물론 자식이 의사예요. 그런데 노벨 의학상도요, 노벨상이요, 지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른 사람 노벨상 안 줘요. 지네가 인정을 하는 그룹 안에서만 노벨상을 줘요. 노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스웨덴 사람이었죠? 예? 스웨덴이야? 노르웨이야? 스웨덴 사람이죠? 근데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유태인이 최고 많이 탔어요. 그 새끼들 지네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제가 어떻게 또 아느냐? 노벨 의학상 탄 사람이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걔들 실력 다 합해도 내가 병 고치는 거 100분의 1도 못 고쳐요. 그 노벨 의학상 다 엉터리잖아요. 그죠? 아니, 노벨 의학상 탄 사람, 역대 노벨 의학상 탄 사람이 200여 명 되는데 걔들 실력 다 합해도 내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못 고친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또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양. 내가 한글로만 쉬운 얘기로만 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려운 막 영어도 섞어 쓰려고 그래요. 종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 종양, 착할 양자야. 양성 종양이 있고,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 섞었어야 진짜인 줄 알아. 그나마 조금 믿어 주려고 그래. B9 튜머라고 그래요. 착한 종양이다. 그 다음에 양성 종양하고 또 다른 말이 악성 종양이 있어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
이것을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영어로 아시겠지만 캔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분을 못하더라. 병원에서 못해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뭘로 구분한다고요? 병원에서? 이거 구분하는 병원은 구분을 하는 것이 조직검사, 또 혈액검사, 그 다음에 영상, MRI, CT, 초음파 이런 것으로 암이 아니냐 암이냐를 결정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실에서는 뭘로 결정을 해요? 암물질, 자성물질, 암물질을 자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FeO하고 Fe3O4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틀려본 적이 없다. 거의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서 암이라고, 이걸로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내가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이 더 넘는다. 100명이. 이 동네에서 내가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 내가 암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5명인가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안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전립선 암에 걸리면은요, 틀림없이 죽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가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암에 걸리면 틀림없이 죽어요. 이 동네에 계시던 분 중에 한 분도 74세인가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 양반은 전립선 암이 아니라고 그렇게도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어제까지도 안 믿어. 안 죽어요. 제가 암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어도 안 죽는다고. 이 동네에 또 후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췌장암은 6개월 이내에 거의 90% 이상 다 죽어요. 폐암? 이 동네에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몇 년간을 살았어요. 그건 폐암이 아닌데 폐암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진짜 폐암은 1년 이내에 꼭 죽어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제일 빨리 죽는 것이 췌장암이에요. 췌장. 두 번째가 폐암이에요. 세 번째가 유방암이에요. 자궁경부암의 90%는 가짜암이에요. 여기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거짓말일 거예요. 암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외의 일반적인 암은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진단받고 항암 치료 받아도 반드시 5년 이내에 죽더라. 그러니까 5년 이내, 5년 넘기지 못해요. 재발하거나 다른 것에 발생이 되거나. 병원이 암을 모르는 이유는 어떻게 전립선 암이다 이렇게 봐요. 전립선 암이다 하면은 전립선에만 암이 있는 줄 안다 이게요. 그래서 엉터리다라는 얘기예요. 암 물질은요 온몸에 퍼져 있어요. 온몸에. 암 물질은 어떻게 돌아다니느냐면 오른쪽 머리 위에서 오른쪽 어깨로 해서 요 갑상선으로 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암물질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암물질이 그래서 간암은 없어요. 간 경화지 대부분이. 그리고 유방암도 왼쪽이 유방암이다 라고 하면 유방암일 가능성이 많은데, 오른쪽이 유방암이다 라고 하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석물질이 돌아다니는 코스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전신으로 퍼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서 암이 발생되느냐면 가장 자기 몸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암이 발생되는 거예요. 암이 발생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취약한 부분. 자기 몸 중에서 취약하다라는 게 뭐예요?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는 곳에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에서 암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암인 경우에는 반드시 암물질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므로 다른데 반드시 암이 발생이 해요. 대표적인 것이 전이라고 하는데, 폐암에 걸린 사람들, 폐암 있잖아요, 폐암. 폐암에 걸리면 대부분이 뇌종양이 생겨요. 많은 사람이 뇌종양. 이게 전이 된 병원에서는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전이 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따로. 뇌에서 따로 발생되고 폐에서 따로 발생된다고요.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암이 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유방암 치료하고 5년 됐다? 안 죽었다? 암을 오진한 거예요, 그거. 즉, 병원은 이걸로 암 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자석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로 암 진단을 했는데 틀려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안 죽는다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자석물질이 없이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한 사람은 오진이기 때문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해도 나보고 욕하고, 그래서 걔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지 마누라한테 얘기했어요. 예, 암 아니니까 안 죽는다. 그랬더니 이건 또 더 난리 났나요? 병원에서 조직검사에서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암이다 죽어라 그랬지. 암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죽어요. 내가 고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단 말이죠. 암 고쳤다고 하는 것은 전부 암이 아닌 것을 암으로 진단하고 뭐 몇 % 고쳤네 하는 국제적인 사기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항암제가 있다, 암을 고치는 항암제가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의 사기예요. 그걸 믿고 있어.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암이 나섰다?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암에 걸리면 용서가 없어요. 걸리면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이미. 암에 걸릴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어떤 사람? 안 웃는 사람,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사람,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 한의원 다니는 사람, 걷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암 예비 환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고약만 3개만 붙이면, 3개만, 우리가 만든 고약 3개만 붙이면 그게 암에 안 걸리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도 붙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내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은 앞뒤에서 지가 하도 자주 만나니까 지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은 다 없애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저기 길가에 있는 사람, 내가 우리 동네 분들한테 의학 강의를 안 해요. 믿어야 뭘 하고 말고 하지. 자기 아들 암에 안 죽었어요? 자기 아들 암에 아니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아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딸만 관계 있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 있지.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석물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홍파고를 2주간 붙이면 된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암 예비 환자가?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40%라고 하는데, 이 40%하고 암으로 죽는 사람 비율하고 거의,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몇 %가 죽는다고 하느냐면 37%가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거의 비슷하죠?
또 아까 빠졌다. 지하철에서 졸고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전부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물질이 있는 사람. 지하철에 가면 조는 사람 많이 있죠? 제가 한두 번 해봤겠어요? 제가 비유가 얼마나 좋은데. 지하철에서 졸고 앉아 있는 사람 전부 암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만 타면 조는 사람들. 암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홍파고를 2주간만 붙이고, 이 암물질이 생긴 주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맥하고 전자파. 이게 주 원인이에요. 이게 진짜 주 원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치타를 냉장고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수맥파는 지난 시간에 내가 수맥파를 눈으로 보는 방법을 강의를 했어요. 수맥파하고 전자파를 눈으로 보는 강의를 했어요. 전자파는 전자파에 의해서 암이 많이 걸린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그 집단 있죠? 틀림없이 전자파 때문에 암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 막 존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차 조종하는 사람, 기관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암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장기 근속 계속하면 그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염색공장, 포르말린 있죠? 포르말린 많이 쓰는 게. 또 제재소 나무 썩지 말라고 포르말린 많이 쓰죠? 나무도 수입 나무 같은 경우에는 포르말린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판 만드는데 그것도 막 접착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세탁소도 화학물질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일산에 있는 어느 분 사진으로 와서 의뢰로 와서 진단을 해봤더니 부부가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자성물질이 있어서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진단해달라고 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분들도 자성물질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암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리고 난 다음에는 약이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 말기암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그래서 암은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암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양성종양하고 악성종양을 구분을 하고 암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양성종양을 악성암이라고 진단을 해놓으면 그 사람 인생 삶 자체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은 귀신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암이 걸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성물질이 있으면 없어야 되고, 또 양성종양을 악성암이라고 진단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증, 종양이 잘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방법은 딱 하나. 우리 건강교실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